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바로 이거 웨이크업 다운 오브 서즈데이 사이드 요로이 로봇 혼이죠. 사이드 요로이로는 로봇혼으로 나온 그 건 소드 시리즈죠. 그게 두 제품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단하고 볼케인하고. 그러니까 뭐 시리즈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지만 사이드 요로이 제품입니다. 건소드에서는 이런 로봇을 요로이라고 부르잖아요. 갑주라고 번역하는데 원문에서는 요로이라고 읽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슈퍼로봇 대전에서 단 오브 서즈데이가 아주 대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T죠. 로봇 대전 T. 이번 작품은 닌텐도 스위치로도 나오고 플레이스테이션으로도 나와서 상당히 많은 분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가 된 것도 있고, 이전 작품인 V와 X에 비해서 시나리오 퀄리티도 높고 내용적으로 좀 재밌어요. 옛날 로봇이 많이 나와서 추천하기가 좀 까다롭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했었는데 완성도를 놓고 보면 추천할 만한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등장하는 작품으로 애니메이션을 보는 분들에게 추천하려면 뭐 V가 가장 무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로봇 대전을 통해서 옛날 로봇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으니까. 원래는 다 그런 식으로 시작했잖아요, 우리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로봇 대전 뭐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T를 해보세요. 단 오브 서즈데이도 나오니까요. 이 로봇이죠. 단 오브 서즈데이는 그 엔드리스 일루전이라고 하는 지구와는 다른 외계 행성에 사용되고 있는 그 로봇의 총칭인 요로이가 있는데, 그 요로이 중에서도 오리지널이 되는 7대의 강력한 요로이 중 한 대인 기체입니다. 파일럿은 반이라는 사람이고요. 성은 없습니다. 그냥 반이에요. 얼굴이 이렇게 생긴 로봇이고요. 턱과 입을 같이 붙이고 있죠. 로봇 디자인 같은 경우는 입을 그리는 걸 좀 기피하다 보니까 턱을 좀 위로 올려서 입 자리랑 턱 파츠랑 같이 놓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건담 같은 경우에는 그 입 부분을 비워 놓잖아요. 그리고 코 부분에 있는 슬릿을 밑으로 좀 쭉 내려놓죠. 로봇 디자인은 왜 입을 기피하는 걸까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요인 같은 게 있는 건가? 입이 있는 경우에는 코가 없죠. 단은 코가 있습니다. 코는 있는데 입은 이렇게 생겼어요. 디자인적으로는 원작에 비해서 좀 슬림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깨가 좀 위로 치켜 올라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원작을 그대로 살리려면 관절이 좀 밑에 있다 보니까 장갑이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조금 원작보다는 왜소해 보이는 그런 제품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맥스팩토리에서 나온 완성품 액션 피규어도 있고, 하프아이 스튜디오에서 변형이 되는 레진 완성품으로도, 그쪽은 노멀 컬러랑 블랙 컬러도 나왔었는데 너무 옛날 제품들이라서 지금은 구할 수가 없죠. 저는 맥스팩토리판은 가지고 있었었는데 별로 가지고 놀기에 적합한 제품은 아니에요. 조형적인 면에서는 그건 이 녀석과는 또 다르게 원작보다 조금 볼륨이 생긴, 살집이 있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디테일 면에서는 물론 맥스팩토리 쪽이 훌륭하더라고요. 크기도 크고. 어쨌든 액션 피규어 관점에서 가동도 잘 되는 그런 로봇으로는 로봇 혼이 좀 지금 유일하지만, 이걸 좀 지금 구입하기엔 약간 문제가 있는 게, 관절이나 뭐 이런 파츠 보면 투명한 클리어 파츠가 있죠. 반투명하다고 해야 하나? 이 재질들이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끈적끈적하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만지면 지문이 찍혀 나올 정도고 허리가 특히 심하거든요. 그리고 만졌을 때 손에 그 냄새 같은 게 묻어 나올 정도예요. 검은색이 이렇게 묻어 나오는 정도는 아니지만 만지면 분자가 많이 묻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냄새도 손에서 나고 그런 정도로는 좀 재질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신제품을 구입해도 같을 거예요. 이건 보관을 어떻게 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상품입니다. 이 재질을 단단한 클리어로 바꾸어서 재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혼합 판정이 되겠죠? 나오게 되면. 아무튼 여기에는 클리어가 약간 연성이 있는 그런 재질이고 연질 비슷한데 좀 단단한 연질이죠.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작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게요. 그 원작을 보면 지구가 아니라 로봇 대전에서는 그걸 화성이라고 좀 배경을 바꾸어 놓았는데 원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행성이에요. 그리고 이름은 엔드레스 일루전이라는 행성이고 거기에 옛날에 호주 보면 그 유럽 영국이었나? 거기서 범죄자들을 이주시켰잖아요, 강제로. 지금 호주 분들을 뭐 나쁘게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그 과거의 그 집행 기준 같은 걸로 이주되기 때문에 정치 권력에서 이탈한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반드시 무조건 악인은 아닌 거죠.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할게요. 엔드레스 일루전도 그런 수감 행성이거든요. 수형 행성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우주의 어느 지구에서 보내진 거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 보내져서 살고 있던 그거죠.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게 다 잊혀진 시점인데 요로이라는 건 그 행성을 감시하는 그 7대의 로봇입니다. 오리지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구해서 만든 게 작중에 등장하는 수많은 엑스트라 로봇들이고 설명을 잘 못하겠으니까 나무 위키 찾아보세요. 오리지널 7은 각각 요일 이름이 하나씩 붙어서 단 같은 경우에는 서즈데이, 단 오브 서즈데이라고 해서 목요일의 단입니다. 그리고 웬디의 오빠죠. 미하엘이 타는 그 사우다데 같은 경우에는 사우다데 오브 선데이고 사우다데는 프리덤 건담 같죠? 좀 로봇 대전에서 그 연출 같은 거 해놓은 것도 프리덤 건담 같죠? 미하엘의 성우도 호시 소이치로였고 단의 얼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이마 부분에 있는 이건 점이 아니라 원래는 가운데 칼이 그려져 있고 주변에 어떤 디테일 같은 게 있는 문양인데 크기가 작으니까 재현이 안 되어 있어요. 점처럼 되어 있어요. 꼭 개탑임 쓸 것 같죠? 하지만 그런 장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클리어 파츠로 된 부분은 원작에서는 유체 금속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로봇 대전에서는 GER이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강화 파츠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표현한 거죠. 작중에서는 약간 CG 비슷하게 이게 안쪽에 꿀렁꿀렁거리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중에서는 드물게 발가락이 있어요. 5가닥 다 있고요. 뭐 인간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신으면 이런 발가락이 가려지지만 아마 그거는 우리가 가진 그 제작 기술의 한계고 아마 발가락이 불편하지 않은 상태로 한 가닥 한 가닥을 전부 덮을 수 있는 생산 기술이 마련이 된다면 신발도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 5가닥 나누어져 있는 게 걷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형태로 진화된 그거니까 로봇이 발가락이 있는 게 과학적으로는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제조 기술만 성립이 된다면. 그래서 이걸 보고 다른 로봇을 보면 다른 로봇들이 좀 기술적으로 후진스러워 보이는
그런 게 좀 생겨요. 물론 멋있는 걸로 치면 덮여있는 게 멋있을 수 있는데 적응이 되고 나면 이게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설정적으로는. 이런 발을 보다 이걸 보면 이쪽이 무조건 좋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근 헐리우드 영화 로봇들 같은 경우에도 발 가닥을 막 나누어 놓고 하니까 사람 같은 모양이 아니더라도 가닥이 나누어져 있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저는 건담 같은 스타일의 다리 같은 걸 좀 좋다고 여기고 있던 취향이라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범블비인데 발가락이 이렇게 뒤로 나누어 놓잖아요. 이런 디자인까지는 괜찮다고 여기더라도 이렇게 사람 발 그대로 나오면 이건 또 거부감이 드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게 더 좋은 설계일 수 있다는 거. 단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단 생긴 거 보면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뭐라고 해야 하나? 라틴 댄서 플러스 티벳 그 수도승?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맨발이 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컨셉 디자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동성 같은 걸 볼게요. 자세히 안 봐도 되죠? 이렇게 돌아가고요. 이런 부분에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꺾여지고 앞뒤로 움직이고 이 부분에 연결된 게 볼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가동이 가능하고 팔 이런 식으로 접힙니다. 여기에 케이블이 있어서 접히다 마는데 이걸 빼면 완전히 접혀요. 이 정도까지는. 그리고 클리어 파츠 위에 도색된 부분과 사출색이 톤이 약간 다릅니다. 크기가 작은 모형이라서 그렇게 신경은 안 쓰이더라고요. 액션 피규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재질이 참 문제가 많아요. 손에 이 위화감이 느껴질 정도로 그 잔류물이 남습니다. 만지고 있으면. 그리고 무기로 들고 있는 이게 클 태자 써서 태도. 태도라고 쓰고 만도라고도 되어 있던데 만도는 그게 만도라는 게 휘어져 있다는 뜻의 만도인 줄 알았더니 이런 부분 좀 휘어 있어서 그 일본판을 찾아봤어요. 로봇대전 T 일본판을. 우리나라 판에서는 한문을 표시 안 하니까 만도라고 써 있으면 이게 무슨 만도인지 그래서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찾아봤는데 만이라는 게 그 야만스럽다 할 때 만자 있죠. 오랑캐 뭐 이런 만자더라고요. 그래서 만도라고 써서 일본어로는 반도라고 읽습니다. 반토죠. 토. 반토. 파일럿 반이 쓰니까 반토인 건지 그런 뉘앙스를 좀 주려고 지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이름의 칼입니다. 로봇대전 번역판으로만 하면 평생 모르는 잡지식이니까 알아두라고. 지금 단 오브 서즈데이가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시기라고 생각하니까 리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어깨에 관절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커버가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러워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어깨 장갑을 앞으로 이렇게 내려놓고 있는 디자인이 특이해요. 디자인적으로. 뒷부분은 어깨가 보이고. 그리고 작중에서도 그렇고 작중에서는 이 커버를 밑으로 내린 게 맞나? 이게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로봇대전에서의 그 컷인을 보면 이런 식으로 장갑을 밑으로 내린 다음에 팔만 올려서 오버플로우 쓸 때 그걸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에레나 하는 거 아이스테르 하는 거. 이렇게 로봇대전 컷인을 재현 가능한 가동성을 가진 어깨가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깨 관절을 올렸을 때 위로 쭉 뻗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는 재현이 안 돼요.
그리고 가슴 부분에 이런 판 같은 거 따로 움직여서 이렇게 돌려놓으면 앞으로 팔을 뻗을 수 있고. 근데 이러면 가슴이 좀 좁아지죠. 원래는 이렇게 좀 두꺼워 보이는 형상이거든요. 등 부분에도 이 견갑골이 움직여요. 돌아가기도 하고. 볼 조인트라서. 척추가 이런 케이블인 게 약간 못 믿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이거 이렇게 슉 돌아와서 이거 탁 끊어버리면 우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좀 불안해요. 반은 그렇게 나약한 녀석이 아니니까 뒤를 잡히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설픈 녀석이 조종을 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리를 가동할 때 이 위는 이걸 가동할 때 정 가동 범위가 모자라면 이걸 빼면 되는데, 이게 빠지면 안 되죠. 케이블을 좀 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빼면 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2개 들어있죠. 양 다리 있으니까. 긴 걸 달아서 이렇게 해주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길어요. 좀 착 달라붙게 약간 짧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케이블이 막 있으니까 거추장스럽죠, 조금. 가동성 자체는 디자인이 좀 가느다란 것도 있어서 좀 널찍하게 되는 편이고,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철저하게 만든다고 하면 이걸 이런 식으로 2가닥 넣어줄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슬라이드 되어서 밑으로 내려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회색 장갑 부분이 이것만 무릎 따라서 슬라이드 되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길이가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건 로보톤이기 때문에 로보톤은 그렇게 까다로운 설계를 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추합금 혼으로 나왔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합금을 쓸만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을 다 클리어로 재현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이 칼을 합금으로 하면 법에 걸릴 수도 있고, 별로 쓸만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나오는지도 모르고, 뭐 원작 자체가 좀 마이너해서 그런 거겠지만. 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 끈적끈적거리는 손인데, 주먹 꽉 쥔 손 있고 편손 있고, 이 손은 이렇게 좀 기울여서 잡은 손이고, 이건 이렇게 당겨서 잡은 손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손 여러 개 들어있습니다. 조인트 파츠가 있어서 이런 파츠가 있어요. 이건 팔 부분에 여기에 이걸 끼워 놓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끼우고, 이 작은 건 뺍니다. 이건 동력선 꽂는 곳에 끼울 때 쓰는 조인트고, 이걸 뺀 다음 여기에 끼우면 이렇게 장비가 가능하죠. 이거 이렇게 휘두르잖아요. 기억이 좀 남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로봇 대전에서는 이걸 여기에서 잡고 휘둘러요. 이렇게 여기에 장비한 게 아니라 여기에. 원작에서도 이랬던가? 근데 손잡이 같은 게 따로 없거든요. 이 키트, 이 제품상으로는. 그래서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이 케이블을 빼면 되는데 여기에 끼우는 거죠. 이렇게 끼우면 되긴 하는데, 이 케이블이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하네요. 가장 흡사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에는 반토라고 읽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만도라고 하면 정말 우리나라 회사 중에 만도라는 회사 있거든요. 자꾸 그게 생각나서. 이게 이렇게 떼어진다는 이야기죠. 이쪽도 들 수 있고, 이 상태로 여기에 이렇게 장비할 수 있어요. 이걸 사용합니다. 아까 그거랑 다르죠? 이건
합체했을 때랑 이 작은 칼만 끼울 때 쓸 수 있고, 이 상태에서도 반대쪽 팔에 끼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 작은 꼭지 부분 다 빼고 여기에 끼웁니다. 따로 분리된 상태로 장비할 수가 있는 거죠. 등에 달린 이 칼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별로 좋은 자세가 아닌 것 같으니까 다 떼겠습니다. 끼우기 힘듦. 잡고 휘두르는 그런 거. 이렇게 하니까 좀 멋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체스토 되시기 바랍니다. 체스토! 아리가토!